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때보다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왜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셔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그에 맞춰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을 한 21년째 하고 있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 항상 이제 맞이하게 될 일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5년 계획 세우고, 10년 계획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이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꽤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은 복잡다단하고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욱더 더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꽤나 안 좋다,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유가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인 공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나라들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그 때문에 식량을 무기 삼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거라는 모습이 예상된다는 거죠.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까요? 그냥 마이웨이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되게 어려워져서 원달러 환율이 1290원, 1300원, 1400원, 1500원 돌파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저 대외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흘러간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길 거라는 거 보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세우고 있는 인사들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유추하는 거죠. 제가 절대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험담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잘 펼쳐져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이웃나라 일본처럼 여러분 10년, 20년, 30년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려스럽게도 걱정스럽게도 한국이 이미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290원, 1300원, 2007, 8년에 외환위기 수준까지는 이미 도달했고, 어쩌면 1997년에 IMF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IMF 당시에는 그래도 가계가 아닌 기업의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지금은 기업도 문제, 정부도 문제, 가계도 문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지금 현재 정부의 재정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 마찬가지, 기업부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12년에서 14년에 하우스포 사태를 겪었을 당시에 부채가 1억, 1억 5천, 2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보다 2배, 3배 더 큰 규모의 빚을 진 사람들이 되게 많죠. 2천만 가구 중에 350만 가구가 적자 가구, 4,600만 원 벌어서 4,500만 원 갚는, 원리금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350만 가구가 400만 되고 500만, 600만 되는 건 금세 일어날 일인 거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의 부담이 3, 4%가 아니라 7, 8%, 10%, 12%가 되면 금세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더 빨리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점점 더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혹은 2년에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를 뭘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이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을 미리 틈틈이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무리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간 동안은 한 3년, 5년 동안은 절대로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빚을 져서 감당 못할 이자 부담, 원리금 부담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죠. 정말 흐름하고 좁은 집에 살더라도 빚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데,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살면 못 산다는 거죠. 이미 그런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졌던 일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차고 넘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집을 쉽게 사지 않는 이유는 다 이 때문인 거죠. 또한
재테크를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한국판 코인 루나입니까? 테라입니까? 99% 날라갔죠. 이건 주식이 반토막 나고 부동산이 3분의 1, 5분의 1 토막 난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정말 도박이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더욱더 빚을 내서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인 거죠.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 모두 다 죽겠다, 죽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절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물가가 22년 올해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4년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은 2, 3%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말이 됐을 때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안 잡히고 있죠. 한국도 점점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괜찮다, 별 상황 없다,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어떻습니까?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도 선거 국면이죠. 제대로 된 정책이 펼쳐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절대로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꽤나 어려워질 거다. 꽤나 많이 힘들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는 일상과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얻어걸린 것처럼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잡아서 그냥 개판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 생각이 착오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 경제는 좀 더 잡히는 거고 정치적인 부분도 잘 화합해서 잘 끌어나간 거기 때문인 거죠. 아무쪼록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져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 요즘은 나가면은 점심 때 먹는 점심 밥값이 두려울 정도죠. 왜냐? 10,000원, 12,000원, 15,000원 하루 한 끼 가격이 그 정도인 거죠. 점심 때 간단하게 먹는 점심 밥값이 그 정도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짜장면 가격 3, 4,000원 하던 게 5,000원, 6,000원 되고 국밥이 4, 5,000원 하던 게 4,000원 하던 게 7, 8,000원 됐던 거의 2배가 올라갔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죠. 뭐 물론 윤석열 정부 기간에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근데 어느 정도는 물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대기업 식품 제조사들이 원가 상승 압박 때문에 가격이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네들의 이익을 더 갖다 붙여가지고 더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미소 표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개떡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라고 정치가 있는 거고 관료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이 헤쳐먹겠다고 하는 개수작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전, 한국 전기, 한전이 전장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전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의 정부가 재벌가 족벌가 입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한전 민영화 시켜가지고 다 갈기 다 찢어가지고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하고 헤쳐먹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같은 느낌만 드는 거죠. 이 정부가 한전, 철도 뭐 각종 여러 가지들을 다 계속 민영화 시켜가지고 자기들 헤쳐먹을 필리핀처럼 기득권의 나라, 상류층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이제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 권력층들은 보통의 한국의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배고프고 아쉬운 게 없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자꾸 딴소리하고 자기들한테 덤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밥만 먹고 겨우겨우 허덕이며 살고 술, 담배 하면서 그냥 인생 막장으로 살아요. 정치에도 관심 안 가지고 권력가들, 재벌가, 족벌가들에게도 대적하지 않는데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렇게 함부로 뜯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게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모두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 민영화되는 경우를 무조건 막아야 되고 또 다른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